설렁한 개그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와 관련된 얘기할 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3대 거짓말이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약한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 그보다 조금 더 강한 거짓말이 새빨간 거짓말이고 세 번째가 통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통계를 대한 냉소, 통계가 그 사실을 현실을 어떤 왜곡시킨달까요?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혹은 통계에 대한 어떤 비판, 구조적인 모순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령 지금 나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율 같은 것도 이렇게 본다면은 가령 그 지지율이 적절한 비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응답률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지지율 몇 퍼센트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이렇게 질문하기에 따라서 통계는 다양하게 나오고 또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통계는 또 굉장히 달라집니다. 국가에 관한 통계에서는요, 예컨대 어떤 특정 정부가 들어서서,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가 가령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 상황이 좀 나아졌다는 것을 나아졌다는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통계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그런 설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또는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가령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서 혹은 같은 정파 내에서라도 바뀌어서 경제가 나빠졌다는 쪽에 방향을 맞추고 몰고 가는 설문조사를 하면은 아주 또 나쁘다는 통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통계는요, 함부로 그 통계 위임 사무는 전부 다 통계청이 하지요. 그 상급기관은 기획재정부고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인 통계청이 다 합니다만은 국가의 그 통계는 함부로 설문조사를 조사 방식도 물론이고 문항까지도 함부로 빼고 넣지도 못합니다. 국가통계위원회인가 그런 게 있어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고, 왜냐하면 어떤 입장이 예를 들어 정부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할 때 성적표를 매길 텐데 자기가 싫고 잘 안 나올 통계는 아예 빼버리고 싶죠. 그러나 뺄 수가 없는 거고, 또 어떤 항목은 잘 나오는 것만 몇 번 중복해서 물어서 좋은 역사적 평가를, 사회적 평가를, 유권자 평가를 받고 싶고 하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통계위원회도 두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근래에 보니까 그 통계청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진위 개수 그 통계를 산정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한다. 아직 바꾼다는 방침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오늘 그 얘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진위 개수를 바꾸겠다고 방침은 정한 것 같은데 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또 이렇게 기자들이 혹은 저처럼 논술위원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막 물으니까 통계청이 조금 입장이 그러한지 아직 확정된 건 없다. 다만 그 약간의 그 변화의 노력은 있다 정도로만 소극적으로만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위 개수의 발표를 이번 12월에 올해 2017년 12월에 매년 5월에 그걸 하고요. 기존 방식대로 하고 12월에 새로운 방식의 통계를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위 개수를 하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수학적 통계학자 진위가 산정한 방식인데 복잡한 건 빼고 진위 개수를 보면 한 사회에 주로 국가겠죠. 한 국가 사회의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낮게 제로에 나오느냐, 1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아주 불평등한 사회, 한쪽은 아주 평등한 사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소득 분배의 구조, 소득 분배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예를 들어 그게 아주 잘 나누어진다면 그게 평등한 사회, 부의 공평 또는 그 반대라면 불공평이죠. 그러니까 소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서 한 사회를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보다 부의 불평등 정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구나. 아니면 최근 몇 년도 사이에는 뭔가 악화되고 있구나. 아니면 또 형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이렇구나. 한국과 중국, 일본의 차이는 어떻구나. 우리가 그동안 보면 진짜 OECD 평균보다 부의 불평등 분배에서 OECD는 아시다시피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선진국 클럽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잘 사는 나라 클럽인데 선진국 클럽인 OECD 평균보다 우리가 더 낮게 나왔거든요. 즉 진위 개수가 OECD 평균치보다 우리나라가 더 낮게 나왔다는 건 우리가 부의 불평등 정도가 OECD 평균보다 더 완화됐다,
결코 심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마 통계청에 대해서 통계청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은 좀 그런 거에 불만을 많이 가진 특정 계파, 특정 정파의 학자들 혹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지, 그게 한국 사회의 그 부의 불평등 정도, 소득 분배 구조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뭔가 착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바꾸는 노력이 정확한 통계를 찾기 위한 노력, 정확한 사회 실상을 보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정확한 우리 사회 구조를 보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다면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 해야 되는 거죠. 통계라는 게 국가에서, 이 현대 국가에서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통계 위에서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 예산 분배가 나오는 것이고, 세금 부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 통계가 무지 중요한 겁니다. 이 통계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것은, 좋은 통계를 내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이기도 하고요. 또 그 하나의 사회의 어떤 객관성, 투명성,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그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부로 정부라도 통계를 손 못 대게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통계청은 그동안에 우리 진위계수를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은, 이제 통계청 고유의 조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가구들을 찾아가는 거죠. 표본 가구를 정해가지고 몇 개, 도시에 몇 개, 특정 지역에 몇 개, 지방에 몇 개, 시골에 몇 개 해서 그런 조사를 하는 겁니다. 특정 이제 물론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가계 동향 조사라는 걸 하는데, 가계에 소득은 늘었다 줄었다, 또 지출은 어떻다, 저축은 늘었다, 이렇게 하는 가계 동향 조사로 그동안 해왔는데, 이 가계 동향 조사를 했더니 정확하지 않다는 게 통계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바로 정부기관, 다른 행정부처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자. 무슨 자료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국세청이 소득 자료가 있으니 과세 자료요. 국세청의 과세 자료를 보면은 그게 소득이 얼마일지 아니까 그거를 활용하자. 또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우리가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건강보험료는 월급쟁이들이라든가 사업자들 월급쟁이 같으면, 저 같으면 소득이 얼마인데 거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납부되는 거니까 건강보험료를 보면 소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또 개인 사업자들도 재산이 반영된 거니까 그걸 보자. 국세청의 과세 자료, 소득 자료를 주로 보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익명으로 가지고 가겠죠. 국세청의 과세 자료를 개인 실명으로 가져가면 그건 국세기본법 위반이니까 안 되는 거고, 익명으로 가져간다 해서 그걸 가져가고,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자료를 가져가면은 그동안 고소득층의 소득이 제대로 반영 안 되는 현상은 줄여서 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극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정확한 자료를 내지 않겠느냐 하는 게 아마 통계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 말 자체를 보면 저는 수긍이 갑니다. 사실은 보면 조사원들이 가면은 고소득층이 특히 더 그렇다고 하는데요. 꼭 고소득층에 가면 무슨 대문부터 안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문을 안 열어주니까 소득이 얼마냐 묻기는, 묻기 자체가 어렵고, 또 열어준다 해도 그게 정확하게 대답하겠냐 이죠. 누구라도 소득이 고소득이 돼 있는데 설문조사란다 하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그게 고소득층만 그런 게 아니고 저소득층은 또 바빠서 응답 못하는 그런 통계 오류치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게 그까지는 공감이 가는데, 그러면 중산층이나 자영사업자들 경우는 어떨까? 영세한 사업자, 그 다음에 소규모 자영사업자들도 국세청 자료가 정확할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중산층이 중산층이라기보다 하여튼 저소득, 그 다음에 저소득 자영사업자, 영세한 사업자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굉장히 낮게 신고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그게 하도 낮기 때문에 간이 과세라 해가지고 추정치를 과세하고 세금 면세점도 많은 타입이죠. 그래서 그게 정확하지가 않다. 오히려 방문조사, 전문조사위원들이 사람 심리를 잘 연구하고 이렇게 오랜 경험을 살려서 이거는 선생님이 완전히 익명으로만 처리하는 겁니다. 제대로 대답하셔도 우리 사회조사님하고 아무 개인적 손해가 없습니다 하고 손실이나 피해가 없습니다. 잘 설명하고 정확한 소득을 묻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그룹이 저는 영세 사업자나 좀 어려운 자영사업자들은
오히려 국세청 자료보다 방문객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설문조사임을 물으면 더 정확하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새로운 진위 개수, 과거에 방문 이거 하는 것과 국세청 자료를 받아가지고 반영하는 게 어느 것이 나을지는 아마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보고 교정을 해봐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여지에 두고요. 그리고 통계청이 하는 게 꼭 잘한다 못한다 하기도 어렵고요. 뭐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이렇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으로 최선진국, 그 다음에 사회 자체가 가장 투명한 북구의 선진국,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데는 전부 다 국세청의 그 자료, 즉 행정 자료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만 해도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 하는 식으로 그냥 가게 방문 조사, 가게 그 동향 조사로 한다는 거죠. 그걸 보면은 어디라고 해서 꼭 맞는 법 없고, 뭐 프랑스라든가 그 많은 나라, 캐나다라든가 또 이런 많은 나라들은 중간에 절충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절충형으로 갈지 꼭 국세청 자료만 반영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민 중이라니까 나오는데 보기를 하고요. 제가 이 통계청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재미로 한번 이런 얘기 나누어 볼 수도 있지만은 이 통계청이라는 게 굉장히 통계 자료를 생산하는 노력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한 제대로 평가라는 시도는 평가한다. 정말 칭찬하다. 그 올바른 정책을 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 다만 이런 것들이 하필 그 부의 불평등 정도라는 것이 지금 이때 나오는 것이 마치 행여라도 혹시라도 정치적 기류에 편성한다거나 그 다음에 여론의 압력에 굴해서 눈치 보기로 하는 그런 통계조사라면 그건 곤란하다 이거죠. 왜 제가 여론 정치며 여론 얘기를 하면 많은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한국이 너무나 나쁘다 헬조선을 막 외치고 있죠. 또 정치인들은 여기에 부채질하고 이거를 편성해서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정치인들은 우리 한국 사회가 불공정 사회라고 불공평 사회 이것마다 열면서 뭐 대선 주자는 사람 보면 한국 사회가 마치 불공정 그 자체인 것처럼 괴물로 막 묘사하고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막 하는 것은 정치적 압력이 될 수가 있고, 또 청년들이 말하는 헬조선이라든가 거기 동조하는 얘기들 보면 여론의 통계청이 혹시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올바른 시도가 그 객관적 그것만 떼어놓고 보기에는 뭔가 조금 걱정도 된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건을 고치지 마라. 그 다음에 참외밭에서 신발 동여 매지 마라. 거기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해필 오얏나무에서 배 따려고 하는 거거나 밑에 참외 따려는 걸 오해받을 수 있는 건 아니냐. 더구나 이 테마가 최근에 불공정을 외치고 헬조선 나오는 시기에 그런 불공정 문제를 한다니까 더 그런 고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통계청의 그 조사는 중요한 겁니다. 그 중요한데 다만 그것들이 객관적으로 통계라는 것이, 더구나 국가의 통계라는 것이 객관성, 합리성은 좀 부적절한 말인가, 객관성과 하여튼 명백한 신뢰성, 그런 것이 다져질 때, 그게 바탕이 될 때 좋은 자료가 되고 인프라가 되고 무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한번 지엽적인 얘기지만 나눠봤습니다. 신문 보시겠습니다. 네, 어느새 3월 8일입니다. 2017년 3월 8일 수요일 한국경제 보시겠습니다. 우선 여기 사면톱으로 크게 쓴 건 박병원 경총회장이죠. 전 청와대 수석도 있고 기자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객원 대기자, 외부에 활동하는 외부 기자 박병원 한국경제신문 객원 대기자의 특별 리포트했네요. 대선 주자들 농업에서 미래 찾을 생각은 왜 안 하나? 뭐 이거 칼럼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제조업의 외바퀴 경제 한계에 달했다. 보험하게 같이 농업개혁 결실.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먹고 사는 한은 농업에서 먹을 거리가 다 나오는데 농축산물 뭐 확대하면 해산업까지 그렇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요 기사는 저는 조금 요 제목 선거하고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만, 개업 5년 넘은 점포 권리금 다 날릴 판이다.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5년만 그 점포 권리금을 보장해 준다 해서 그런 판결이 따라서 점포,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을 많이 반영한 듯한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걸 또 무작정 인정해 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법원 판결은 5년만 그 권리금 인정을 해준다는데 법원 판결이 좀 맞지 않나 싶은데 이 기사를 보면 그게 부당하다는 듯한 뉘앙스를 깔고 쓴 기사입니다. 제목도 그렇습니다. 안희정 환경 밀레니엄 포럼의 초청 강연.
대기업의 성장주도 좋은 얘기고. 자, 사진 보십시오. 사진. 한국에 온 사드 다음 달, 그러니까 4월에 실전 배치될 것 같다. 지금 항공기로 사드 포대 이 차고 도착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군 당국이 7일 사드 배치 작업을 시작했다 하는데, 요격 미사일에서는 발사대 2기 등을 포함한 사드 장비가 6일 오전 미 공군기지에 오산 공군기지에 처음 들어왔다. 사드는 4월 말까지 한반도에 모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장비가 군용 특수 차량을 통해 미군기지로 옮겨지고 있다 그랬네요. 갑자기 삼성과 LG 때린 미국 나바로는 미국 무역위원장입니다. 내셔널 트레이드 커미셔너. LG와 삼성은 무역 사기를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네요. 나바로는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전쟁을 총괄하는데 한국 기업의 실명을 들어서 불공정 무역 행위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공세가 본격화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생산 기지를 좀 잘 옮기라는 압박이기도 하겠네요. 탄소 배출권 늘려달라. 27개 기업 정부의 SOS를 쳤다는 기사. 요 안에 자세한 기사에서 보겠습니다. 이면 한미 사드 배치 전격 시장했네요. 대선 전에 운용하기 위해서 일사천리로 간다. 발사대 2기 반입했고요. 병력과 나머지 장비도 이달 내로 들어온다 했습니다. 미사일 도발하는 북한. 주일 미군 기지 노린 타격 훈련하겠다. 중국 여전히 턱없는 협박합니다. 사드 배치 반대, 한미 뒷감당하라. 황교안 트럼프 긴급 통화했습니다. 북핵의 야욕을 꺾어야 된다. 롯데 죽이기 충성 경쟁하는 중국. 이번엔 허위 판촉 혐의로 벌금 부과. 전방위로 이러네. 우리가 롯데를 좀 보호해줘야겠는데요. 많이 이용해야겠습니다. 상가 권리금 논쟁 보고는 상가 절반이 5년 이상 영업하는데 법원이 권리금 보호기간 5년이다 하는 판결,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겁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상가에 일할 수 있는 건 5년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1, 2심 판결이 90% 그렇게 나왔는데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는 5년 지나면은 이 상가 권리권이라는 것은 권리가 상실된다 했습니다. 그 법원의 판결입니다. 권리금 상가예요. 그 보면 노래방은 5,500만 원 평균, 미용실은 2,700만이라는 기사도 있네요. 정치면 볼까요? 재미는 없지만 김종인이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은 안희정 캠프에 합류했다. 그래서 반문연대 시동. 별로 재미는 별로 없죠. 문재인 우리 경제 구조개혁 대수술 필요. 사드 배치. 여당은 사드 배치 환영, 야당은 국민 무시다. 서로 엇갈려서. 한국당 하루라도 빨리 배치해라. 민주당 황대행 월권 행사. 야당은 안보가 별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네요. 박병원 개건 대기자의 특별 리포터, 아까 일면에 나갔던 그 칼럼성 기사의 연장입니다. 보호, 지원에 안주하는 쌀산업 죽는 길로 가고 있다. 시장 개방, 고급화, 제조업 성공 DNA 이식하자 그랬습니다. 농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식량 안보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세계 곡물 생산량 급증하고 식량은 넘쳐난다. 우리가 쌀 시장을 지켰다? 아니다. 소비 급감해서 재고 관리만 연간 쌀 재고 관리만 연간 6천억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의 황골 탈데 없이 미래는 암담하다. 한중 FTA 맺을 때 농산물 시장 개방 최소화하는 바람에 중국 부자들의 식탁에 우리 농산물이 공략할 전로의 길을 놓쳤다는 게 박병원 대기자의 해석입니다. 평가입니다. 글로벌 농기업 유치해서 경쟁력 키우면 윈윈된다. 농민은 토지, 노동력에 대한 대가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농업도 기업화해야 된다. 식량 안보라는 오래된 신화. 농업도 경쟁을 피할 수 없다. 다 맞는 얘기죠.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40% 쌀에 쓰고도 정부, 농가 피해, 소비자 모두 피해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까 일면에 나왔던 탄소 배출권 늘려달라고 기업들이 SOS 쳤다는 거요. 탄소 배출권 품귀 1년 새 가격 3배가 폭등했습니다. 기업 과징금 폭탄 맞을 판이라 해서 하여튼 탄소 배출권은 복잡한데 하여튼 폐지가 답입니다. 쓸데없는 거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모두가 힘들게 하니까 딱 폐지가 답입니다. 골치 아플 때는 그 알렉산더 고르비우스의 매듭을 풀듯이 칼로 그냥 단칼에 쳐버려야지. 이걸 일일이 푼다고 풀릴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출권 부족 27개사 정부의 제도 개선 호소 될 일이 아니죠. 남는 배출권부터 팔아라. 복잡한 일이고
설명이 들어갈수록 복잡합니다. 애초에 없던 것을 만든 신화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말레이와 북한 단교 초읽기가 됐냐? 각각 상대 국민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네요. 말레이시아를 보면 황당하죠. 자국의 수도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에 왔고, 우리 말하면 인천공항처럼 모든 외국인이 들어오고 대다수 외국인이 들어오고 우리 국민이 나가는, 여기서 백색 테러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이런 국가와 정상적인 관계가 되겠습니까? 다른 음험한 뒷골목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국가에 맨 처음 들어오는 얼굴에 그거 대고 침받고 칼질하는 이런 일을, 가스질하는 걸 어떻게 참겠습니까? 제가 말레이시아 대신해서 흥분했네요. 국제면 월가를 뒤흔든 스냅의 의결권 없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이 IPO에 성공했다는 거죠. 미국 증시의 화려한 대비. 이 참 청년 둘이가 스냅 대단합니다. 미국, 독일과 무역 적자 감축 협상을 벌인다는 얘기도 있고요. 대만, 홍하이, TSMC 두 반도체 업체죠. 대만의 반도체 업체 서로 손잡고 도시바 반도체 인수에 나선다. SK 하이닉스는 물 건너가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시바 미국 자회사 파산 신청 검수토. 네. 도시바도 연락 어렵네요. 이 베르사유 궁전의 내부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EU 회의가 열렸네요. 이 올랑드도 보이고 이 메르켈도 보이네요. 그래. 유전 투자 안 하면 3년 뒤 유가 급등한다는 그 경고가 나왔고요. 유학생 기숙사 짓는 일본 금융회사 미즈호 은행이 100억 엔 펀드 조성, 우리도 한 1,000억 원 정도 가지고 기숙사를 지어서 위탁 운영으로 임대 수익 낼 것 같다. 우리도 하나은행이 이런 거 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들도 돈 빌려주고 뭐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기숙사 짓고 요즘 난립니다. 변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요. 텔레파시로 로봇 조종한다 하는 MIT 생각이를 내는 시스템 개발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들이 기숙사 지어서 수익 사업한다. 막 변해야 됩니다. 온갖 기존의 것뿐만 아니라 온갖 걸 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농업은 그 정반대죠. 아까 농림부 예산의 40%를 쌀에 투자하고, 쌀은 과잉 생산되는 약 전국에 창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유지하는데 6천억 예산 들었다 그러고, 쌀 지켜서 과연 뭐를 지켰는지, 더 맛있는 쌀들이 세계 각국에 많은데 수입에 오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농산물 시장 보호한다고 해서 우리 농산물, 좋은 농산물 해서 미국의 부자들, 중국의 부자들, 그 다음에 도시에 세련된 그런 청들한테 팔 수 있는 좋은 농산물 팔 수 있는 기회는 줄여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미신을 확 털어내야 되는데 미신은 꾹꾹 쥐고 가고 개척해야 될 곳은 개척 못하고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